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조아라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오랜만에 제 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네일을 제가 4월 7일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4월 8일에 이거 만드는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한 달이 지났죠. 네, 오늘이 5월 10날이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그동안 폴리젤 세미나 준비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를 하면서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제 손을 정말 오랜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오프를 하고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제 손에 아크릴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손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 손톱 검지를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위로 솟는 손톱이거든요. 그래서 네일 세미나를 가거나 그럴 때도 저는 이제 모델로 간택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네일 세미나 같은 데서는 이제 솟는 손톱에 폼지를 붙이는 거를 보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기회가. 그래서 오늘은 제 손에다가 폼지 붙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폴리젤을 일단 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젤 제거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 다 그냥 갈아서 제거를 해야 돼요. 하드젤이기 때문에 쏘고프는 어렵고, 그래서 갈아서 안전하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보시면은 저는 손톱이 좀 늦게 자라는 편이긴 하지만 이제 요 정도가 자라났어요. 보통 이제 뭐 오래 가는 네일샵, 유지력이 오래 가더라도 길이가 이제 이 정도로 길게 기른 상태에서 보수를 안 하게 되면 무게중심이 너무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서 손톱이 부러지거나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지가 잘 되셨더라도 길이가 이렇게 길게 되면은 위험하니까 꼭 보수를 받으시든가 제거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폴리젤의 제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릴을 시술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 프리퍼레이션을 할 건데요. 길이를 일단 짧게 잘라줄게요. 손톱을 길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연장을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끔 듣는데 이 프리엣지 부분을 최대한 짧게 잘라주셔야지 폼을 완벽하게 부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튼튼한 스culpture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길이가 짧으면은 그냥 파일로 갈아줘도 되지만 저는 길이가 좀 있으니까 네일 리퍼로 자르고 그리고 나서 모양을 다듬을게요. 그리고 나서 모양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프리엣지를 1mm 정도만 남겨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 에프니큐을 푸셔로, 메탈 푸셔로 깔끔하게 밀어 올릴게요. 요 큐티클 라인 부분에 루즈 스킨이 남아 있으면은 스캅처가 이제 뜨거나 리프팅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밀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꼭 니퍼로 여기를 잘라서 제거를 해야 되느냐, 큐티클이 굉장히 얇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나중에 화이를 하거나 그럴 때 여기가 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거를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조금 있고, 그리고 올릴 때 완전 끝까지 올릴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니퍼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퍼로 사용을 하지 않으실 분들은 그냥 큐티클 비트로만 이제 여기 전 처리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샌딩을 할 건데, 샌딩을 이제 빡빡한 걸로 스크래치를 많이 내야지 그 아크릴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180그릿 정도만 돼도 충분하고, 대신 요 큐티클 라인 부분에 있는 루즈 스킨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지, 그래야 이제 뭐 아크릴이든 젤이든 오래 가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폴리젤을 제거를 할 때 여기 손톱의 표면 부분을 180그릿으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은 더 이상 갈지는 않을 거고, 요 큐티클 라인 부분, 여기 부분에 루즈 스킨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코너 부분에 루즈 스킨이 남기 쉬우니까 이런 데까지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샌딩까지 다 끝이 난 상태고요.
이제 아크릴을 여기다 올리기 전에 해주셔야 되는 이제 기초 작업이 더 남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pH 본드랑 프라이머를 발라주는 건데요. 이게 뭔가요? 라고 가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pH 본드는 손톱에 있는 유분과 수분을, 그러니까 불필요한 유분과 수분을 다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손톱의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프라이머는 지금 이 제품에서는 이제 프로본드라고 나와 있는데, 아크릴이나 하드젤 같은 그런 제품들과 이제 손톱 자연 네일이 이렇게 착 달라붙을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손톱에 이제 그런 루즈 스킨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유수분이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발라줄게요. 바르면 바로 말라요. 그러면서 손톱 표면에 있는 불필요한 유수분을 다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프라이머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손톱 표면에만 닿을 수 있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밑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제 손톱을 보시면 이 검지 같은 경우는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손톱의 이 하이포인트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정상인에 가까운데, 이제 이 세 번째, 네 번째 손톱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특히 네 번째 손톱을 이렇게 보시면은 솟아 있어요. 그쵸? 손톱이 이렇게 하이포인트가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위로 솟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폼을 재단을 할 때 폼 재단을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검지, 그러니까 여기가 검지죠. 그리고 여기가 네 번째 손톱. 자, 이제는 폼을 끼워 볼 건데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나마 정상인 제 손톱, 저의 검지에 맞게 이제 폼을 끼워 보도록 할게요. 폼을 준비를 할 때는 요 뒤에 이제 깐 다음에 요 동그란 거 있죠? 예, 이 스티커를 여기다가 붙여주는데, 여기다 붙여주는 이유는 종이 폼이 요 토대가 조금 더 탄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붙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폼을 2장을 붙이셔도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볍게 굴려주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C커브가 생기죠. 네,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자르기 전에 일단 손에 한번 대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검지 같은 경우는 옐로우 라인이 굉장히 깊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손톱 바깥으로 하이포니큐움이 자라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에 맞게 깊이 재단을 해야 손톱에 그 폼이 끼지 않게 탁 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라 줄 건데, 폼을 재단을 하는 포인트는 저는 일단 가위를 좀 좋은 걸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위가 잘 안 들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가위를 저는 일자 가위를 사용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동그란 가위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취향의 차이지만 중요한 거는 가위는 잘 드는 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랐어요. 잘랐는데 일단 제 손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저도 또 대볼 거예요. 대본 다음에 뭐 살에 이제 물리거나 그런 데가 없으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맞네요. 네, 맞고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일자죠. 손가락이랑 이렇게 봤을 때 일자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손가락이랑 이렇게 봤을 때 일자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를 한번 볼게요. 뒤에를 보면은 지금 여기 부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하이포니큐움, 여기 살이 이제 자라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뾰족하게 잘라줘야 되는 거죠. 좀 뭉툭하게 자르면 아마 여기에 그 종이가 껴가지고 아플 거예요. 아프고 이제 이물감을 느낄 텐데 지금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그랬을 때 물론 손님 손에는 이렇게까지 뒤집어서 볼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본 다음에 끼는 데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날개를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날개를 요 끝에, 그리고 요 점선이 있는 부분 있죠? 예, 여기까지 붙여주는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일자가 됐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봤을 때 C커브가 자연스럽게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지 않고 만약에 C커브가 찌그러졌다든가 그러면은 C커브 스틱이 있으신 분들은 C커브 스틱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뭐 요런 걸로 이제 여기다 이렇게 넣어갖고 조절을 해주면 되고, 그런 다음에 옆에서 보면은 이제 요 하이포인트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일자가 되도록, 예, 사이드 스트레이트도 일자가 되도록 요렇게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는 그런 폼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 폼이 맞는지 그거를 이제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지는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고, 그럼 이제 위로 자라나는 이 손톱, 요런 손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떨어지는 건 똑같고 똑같이 둥글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대보는 거예요. 대봤을 때 일단 또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좌우 대칭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고 얘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모양, 요런 모양에 따라서 똑같이 얘도 비대칭으로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대볼게요. 아까 프리엣지를 1mm 정도 남겨놓으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폼을 끼울 때 여기가 걸쳐져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봐요. 여기도 보고 옆에서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는 얘를 좀 위로 그러니까 얘처럼 똑같이 딱 맞춰서 붙이면은 얘가 이제 손톱이 하늘 높이 솟으면서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봤을 때 살짝 밑으로 내려서 결국은 여기 라인이 일자가 되도록 이 사이드 스트레이트가 일자가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도 똑같은 모양이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아크릴을 얘는 이제 균일하게 이렇게 올려가고 자연스러운 하이포인트를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푹 꺼졌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조금 많이 올리면서 점점 얇아지도록 그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제 연장을 다 하고 나서 젤 컬러를 바를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클리어 파우더로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을 뜨고 아크릴 스culpture의 포인트는 두께를 균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끝에 부분의 두께를 동일하게 해야지만 나중에 핀칭을 할 때도 힘이 똑같이 들어가면서 C커브가 찌그러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막 급하니까 막 하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 쑥 들어가고 여기는 좀 두껍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핀칭을 넣을 때 C커브가 찌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께에 좀 신경을 써서 올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큐티클 라인에 절대 닿지 않게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해서 뭐 대회 때나 이럴 때는 이제 3볼까지 올리기도 하는데 샵에서 살롱 워크를 할 때는 시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원볼에서 2볼 정도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완료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굳으려면은 이제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여기도 같이 올리는 편입니다. 여기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할까 했는데 이따가 핀칭하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을 하려면 이제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기다리는 김에 이게 다 굳을 때 몇 분이나 걸리나 한번 해봐야겠다. 참고로 지금의 기온은 24.3도입니다. 꽤 시간이 이제 이 걸리는 게 이 굳는 데까지 시간이 한 4분에서 4분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손을 하고 그러기에도 시간이 사실은 충분합니다. 너무 아크릴은 굳는 게 무서워요 그러면서 이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볼을 뜨고 나서부터 이제 4분 30초 정도. 그러니까 물론 온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막 여름에 덥고 그럴 땐 더 빨리 굳고 겨울에 막 채 20도가 안 되는 온도라든가 그럴 때는 굉장히 늦게 굳거든요. 그래서 3분 정도가 지났고요. 아까 제가 이거 타이머 설정하는데 좀 버벅거리느라고 한 3분 20초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그럼 이제 슬슬 굳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자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아마 3분 30초 정도 지났을 겁니다. 그러면은
폼을 이렇게 딱 떼어내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부터 핀칭을 넣는 거예요. 이제부터 핀칭을 넣을 건데, 손님한테 할 때는 양손으로 이렇게 주겠지만, 저는 지금 제 손이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핀셋을 사용을 해서 핀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4분에서 5분 정도가 되면은 완전히 다 굳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힘을 줄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두께가 이제 균일하지가 않으면 이렇게 힘을 줄 때 C커브가 찌그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두께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 두께가 똑같이 양쪽이 이제 똑같이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C커브가 잡혔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완벽하게 굽는 시간이 지금 4분 37초가 됐는데 거의 다 굳었어요. 거의 다 굳었으니까 뭐 한 5분 정도 걸리겠네. 이 온도에서. 네, 그렇다는 거고. 이제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이쪽을 올릴 건데, 이쪽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지금 애초에 하이포인트가 자연스럽게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리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 앞부분, 요 큐티클 라인과 가까운 부분이 푹 꺼져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제품을 조금 더 많이 올려서 결론적으로는 얘랑 비슷한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큐티클 라인에 넘치지 않게 셀프 레이벨링을 이용을 하면서 올렸고요. 비슷하죠? 근데 만약에 부족하다 그럼 여기 부분에 조그만 볼을 하나 더 올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마쳤고요. 아까 제가 볼을 뜨는 순간부터 이제 시간을 쟀어요. 근데 이제 2분 30초 정도가 걸렸고, 실제로 샵에서 이제 제가 손님을 할 때는 더 빨리빨리 후딱후딱 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천천히 보여드리려고 좀 천천히 했고요. 네, 그런 다음에 또 굳기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볼을 뜬 순간부터 지금 4분 30초가 지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슬슬 이제 굳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핀칭을 넣어도 되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도 폼을 벗기고 핀칭을 줄게요. 부채꼴 손톱이거나 저처럼 이렇게 손톱이 좌우 대칭이 아닌 경우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과 힘이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손가락으로 하고 여기는 손톱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힘 조절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손톱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나머지 세 손톱을 또 연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의 왼쪽 손톱은 정말 이제 구제불능이에요. 여기에 살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 폼이 이렇게 딱 밀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부분을 가볍게 커팅을 해줘요. 그래서 살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커팅을 한 다음에 껴줍니다. 사람의 손이라든가 손톱 모양에 따라서 폼을 재단을 하는 방법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시험이나 대회에서는 손톱이 정말 예쁜 모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되지만, 고객분들 중에는 손톱이 다 예쁜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장 위로 이렇게 솟는 제 네 번째 손톱에도 폼을 껴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요 옆에 사이드 스트레이트를 보면은 여기가 일자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더 이렇게 좀 두껍게 볼륨을 줘야 되고 여기 부분이 얇아지기 쉬워요. 근데 여기에 아까 이제 이 옐로우 라인을 제가 1mm 정도로 다듬는 이유를 이 폼에 이 종이가 딱 걸쳐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길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위로 솟아 올라가기 때문에 아크릴이랑 겹치겠죠. 그래서 아크릴 제품이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손톱에 가려져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솟는 손톱에다가 폼을 끼울 때는 조금 더 바짝 자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착을 했고, 그리고 옆에 손톱 옆에 있는 살이 좀 많이 방해가 돼서 그래서 이 옆에 재단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어플리케이션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다섯 손톱의 어플리케이션을 다 끝냈고요. 이제 화일링을 할 건데 화일링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화일은 이제 한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양손에서 손님 손을 잡고 하는 게 이제 설명을 하기가 쉬운데 이제 제 손인 관계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코멘트 없이 빠르게 화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일링까지 마무리를 한 상태이고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젤을 컬러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알리에서 샀던 이 잉크젤 있죠? 네, 요거를 할 생각입니다. 잉크젤을 하려면은 베이스가 최대한 밝은 컬러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얀색을 하긴 싫어서 저는 이제 요런 베이지, 크림 베이지? 예, 요런 색깔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컬러링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알리에서 샀던 제품 있죠? 이 블루밍 젤이라고 하는 네,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뭐 아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색깔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랜덤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보라색이랑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을 해보려고. 이게 노란색인가 보다. 흙 뿌려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느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을 한번 해볼까? 그 세 가지 색깔을 지금 랜덤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쁜 마블이 됐습니다. 이거 되게 응용 잘 하면은 예쁜 아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아트를 개발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